순자는 식탁에 앉아 아침 신문을 넘기고 있었다. 거실에선 뉴스 대신 결혼식 앨범이 펼쳐져 있었다. 고등학교 교감으로 정년퇴임 8개월을 앞두고 있던 그녀에겐 요즘 하나뿐인 걱정이 있었다. 바로 아들 인철의 결혼이었다. 퇴직식에 동료들에게 받을 축의금. 그동안 내가 돈 낸 게 얼만데 말야. 그걸 위해서라도 아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했다. 남들은 벌써 손주 자랑인데 난 아직 장가도 못 보냈잖아. 그녀는 매일같이 한숨을 내쉬었고 결국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디 괜찮은 며느리감 없어? 말 잘 듣고 얼굴 예쁘면 됐지 뭐. 며칠 후 그녀는 며느리 여진을 처음 만났다. 준수한 미모에 말수가 적고 조용한 인상이었다. 첫눈에 맘에 든 순자는 칭찬을 이어갔다. 요즘 애들 같지 않아서 좋아. 눈빛이 착하네, 여진씨. 여진은 조용히 웃었고 순자는 결심했다. 이 아이다. 그날 저녁 순자는 아들을 불렀다. 다 봤으니까 이제 결혼 준비하자. 퇴직 전에 해야 나도 체면이 서지. 아들 인철은 말이 없었다. 그는 원래 말이 없는 아들이었다. 순자의 말엔 늘 내라고만 했다. 그게 순자의 자랑이기도 했다. 우리 아들 말 한마디 없어도 순해요. 결혼식은 빠르게 준비됐다. 여진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결정적이었다. 순자는 입꼬리를 감추지 못했다. 이제 진짜 체면이 서네. 아들도 장가 보내고 손주도 보고. 그녀는 학교에서 동료 교사들에게 앨범을 돌렸다. 우리 며느리 봤지? 배우 같지 않아? 그중 한 사람, 행정실장은 웃지도 않았다. 순자의 남편 영주는 조용히 앨범을 넘기다 말했다. 마치 남의 일처럼 건조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두 분 다. 순자는 그 말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저 저 양반 또 저러네 싶었다. 며느리의 뱃속은 하루가 다르게 불러갔다. 결혼식은 간소했지만 사람은 많이 불렀다. 축의금 생각하면 코로나 끝나고 요즘 밥 먹는 사람 잘 없잖아. 뷔페 없이 답례품 정도면 되지 않나. 결혼식 날 순자는 하객 명단을 손에 들고 있었다. 혼주석에 앉아 며느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걸로 됐어. 드디어. 모든 게 내 생각대로야. 그 순간 며느리 여진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순자를 바라봤다. 인철은 멀찍이 서 있었다. 웃지 않았고 며느리의 손도 잡지 않았다. 하지만 순자는 그걸 모른 척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래. 다 조용한 타입이야. 사진은 찍혔고 코로나 핑계로 답례품으로 치렀고 봉투는 쌓였다. 순자는 마음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퇴직 전 마지막 대박이다. 그날 밤 순자는 술에 취해 말했다. 이제 뭐가 부족하니? 인철이 결혼도 시켰지. 이젠 다 됐지 뭐. 그녀는 몰랐다. 그 결혼식이 그녀 인생의 가장 끔찍한 거래였다는 걸. 순자는 학교 교감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퇴직까지 이제 반년.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다. 그녀는 매일 손주 태명이 적힌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하곤 했다. 얘는 복덩이야. 내 퇴직 선물이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순자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가 도착했다. 문자 하나. 사진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문장을 보는 순간 그녀의 손에서 물컵이 떨어졌다. 유부남과 상간행위 인정, 위자료 1,500만 원. 첨부된 판결문에는 낯선 단어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너무 익숙한 이름, 피고, 최여진. 그 아래 판결문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사랑해 자기야. 오늘 와이프는 집에 안 들어와? 아내 하고 싶어. 빨리 보고 싶어. 순자는 심장이 식어가는 기분을 느꼈다. 그 문장들은 마치 칼처럼 그녀의 뇌를 찔렀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그녀는 여진의 이름을 다시 확인했다. 같은 이름, 같은 주민번호.
판결일은 결혼 한 달 전. 그날 밤 순자는 손에 핸드폰을 쥔 채 잠들지 못했다. 사진 속 며느리의 웃는 얼굴이 무섭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다. 테이블에 판결문을 올려두고 말했다. 이게 뭐야? 네가 직접 읽어봐. 여진은 아무 말 없이 판결문을 읽었다. 그러고는 차갑고 덤덤하게 말했다. 결혼 전일이에요. 법적 문제 없어요. 순자는 손가락을 떨며 소리쳤다. 이게 그냥 일이야? 너 지금 내 손주를 가졌잖아. 내 아들하고 결혼했잖아. 여진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담담하게 말했다. 그 사람하고는 정리됐어요. 소송도 끝났고요. 그 아이, 인철 씨 아이 맞아요. 순자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 순간 아들 인철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처음 보는 살벌한 분위기에 뭔가 잘못됨을 알아챈 인철은 말이 없어졌다. 인철은 판결문을 읽었다. 한참 후에야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시키니까 그냥 했어요. 결혼도, 애도, 다요. 그날 저녁 순자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앨범을 찢었다. 사진 한 장 한 장 손으로 찢어버리며 중얼거렸다. 내가 이걸 위해 얼마나 참고 참았는데. 내 퇴임이 이제 곧인데. 내 체면이 있는데. 순자는 이제 누구를 향해 소리 질러야 할지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순자는 몰랐다. 이 사건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걸. 남편 영주는 혼자 늦은 밤까지 학교에 남아 있었다. 정리되지 않은 결혼 앨범 한 권이 그의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말했어야 했는데.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며칠 전 영주는 익명의 번호로 순자에게 판결문을 보냈다. 그게 마지막 양심이었다. 하지만 순자는 판결문을 받은 그날도 며느리 자랑을 했다. 애가 어찌나 예쁜지. 내가 애 잘 골랐다니까. 그날 저녁 영주는 자리에서 쓰러졌다. 책상 위로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뇌사 상태입니다. 심각한 뇌출혈이 발생했어요. 의사는 어렵게 말을 이어나갔다. 지금으로선 저희도 라 말씀드리기가. 순자는 병실 앞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영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이 얼음 같았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순자는 중얼거렸다. 당신이 보낸 거였어. 당신이 그걸 봤으면서 나한테 뭘 기대한 거야. 순자의 마음에는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휘몰아쳤다. 하지만 또 다른 불이 시작되고 있었다. 바로 순자의 아들 정인철. 그는 말없이 사라졌다. 그의 방에는 벗겨진 칼날 하나, 그리고 손글씨로 적힌 종이, 상간남 이름 바가묵에 주소 서울 중구. 순자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순자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인철은 지하철 계단 아래에 앉아 있었다. 손엔 종이봉투 하나, 그 안엔 위협적인 팔. 그는 핸드폰을 켰다. 상간남의 가족 사진을 다시 확인했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제 이 일만 보면 돼. 그것만 하면 끝나. 아주 공평하잖아. 그 시각 순자는 경찰서에 있었다. 실종 신고를 하고 있었다. 아들이 안 들어왔어요. 연락도 없고. 역시 같은 시각 며느리 여진은 산부인과에 있었다. 진통이 시작됐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역시 같은 시각 남편 영주는 여전히 의식이 없다.
심장박동기가 수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경찰서를 나온 순자. 수십 통째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는 아들. 경찰차 사이렌이 켜지며 경찰들이 긴급히 출동한다. 때 순자의 전화기가 울린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순자는 계속되는 벨소리에 전화를 받았다. 교감 선생님 지금 어디 계세요? 2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투신했답니다. 지금 위독한 상태고요. 유서가 있는데 학교 폭력 내용이 있네요. 신문 기자들 전화가 빗발치고요. 지금 오셔야 합니다.